이번 시간에 우리 서비스 공격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핑 오브 데스하고 나왔죠. 이 핑 오브 데스가 우리말로 하게 되면 죽음의 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핑 오브 데스라는 거는 핑 명령을 이제 전송할 때 패킷의 크기를 인터넷 프로토콜 허용 범위 이상으로 이제 전송을 해서 공격 대상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그런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핑 오브 데스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인터넷 프로토콜 허용 범위 이상으로 전송을 한다 했는데 그 인터넷 프로토콜 허용 범위가 65,536바이트를 보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핑이라는 명령을 이제 전송한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 핑이라는 그 명령어는 상대방과 이제 내가 네트워크로 정상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거를 이제 테스트할 때 쓰는 그런 이제 명령어예요. 그때 보통 이제 핑 명령을 이제 전송할 때 크기를 이제 작게 해서 신호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그때 이 핑 명령을 이제 전송할 때 패킷의 크기를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전송을 이제 해서 공격 대상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그런 공격 방법이 핑 오브 데스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패킷이라는 그 말이 나와 있죠. 이 패킷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상에서 영화 한 편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파일들 중에서 파일의 크기가 큰 게 우리 이제 영화가 제일 크죠. 그래서 영화 파일이 하나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 영화 파일을 내가 선택하고 다운로드 그걸 이제 땅 하고 누른 순간 이 크기가 큰 영화 한 편이 내 컴퓨터로 뚝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다운로드 하는 걸 보게 되면 조금씩 날라오죠. 조금씩 날라온다 그 얘기는 상대방이 나한테 이 큰 영화 이 크기가 큰 이 영화를 보내줄 때 한 방에 전부 다 이 크기가 큰 거를 한 번에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작게 잘라서 하나씩 나한테 이제 던져준다고요. 그때 이렇게 이제 작게 잘라놓은 이런 단위 이런 단위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가 이제 패킷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뭐 데이터 파일이 됐든 아니면 뭐 영화 파일이 됐든 노래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받죠. 그때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면 영화 한 편이 있을 때 이걸 전부 다 이제 패킷 단위로 잘라서 이 패킷 하나를 내가 이제 다운로드 이제 하는데 다운로드가 다 끝나면 그 전송된 그런 각각의 패킷들을 싹 다 이제 다시 재조립을 해서 이 영화 한 편을 다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핑 오브 데스는 공격에서 사용되는 그 큰 패킷 크기가 큰 그 패킷을 수백 개의 패킷으로 전부 다 이제 분할해서 전부 다 이제 전송을 해줘요. 전송하게 되면 공격 대상은 수백 개 패킷을 전부 다 이제 수신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공격 대상은 분할된 대량의 패킷, 수백 개의 패킷을 전부 다 이제 수신합니다. 그러면 패킷을 전부 다 이제 수신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다시 이거를 원래 상태대로 다시 재조립을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해서 분할돼서 이제 전송된 그 패킷을 재조립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수백 개 패킷으로 이제 분할해서 전송했기 때문에 그때 재조립도 이제 수백 번은 이제 해야 되겠죠. 해서 재조립할 때도 이제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패킷을 이제 하나씩 내가 이제 수신할 때마다 네가 보내준 패킷 잘 받았어. 네가 보내준 패킷 잘 받았어. 네가 보내준 패킷 잘 받았어. 그렇게 이제 응답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분할돼서 이제 전송된 각각의 이제 패킷들에 대해서 ICMP 핑이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응답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응답도 몇 번 해야 된다? 수백 번은 이제 해야 되더라. 해서 여기서 또 부담이 또 생긴다고요. 해서 그 공격 대상은 분할돼서 이제 전송된 수백 개의 그 패킷을 재조립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송된 그 각각의 패킷에 대해서도 응답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부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공격 대상의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더라? 우리 이제 마비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게 우리 핑 오브 데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핑 오브 데스라는 거는 핑이라는 그 명령을 전송할 때 패킷의 크기를 인터넷 프로토콜 허용 범위 이상으로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이제 해서 전송을 이제 해주더라. 그때 그 큰 패킷은 수백 개의 패킷으로 또 분할을 해서 전송을 해주면
그때 공격 대상은 분할된 대량의 그 패킷을 전부 다 이제 수신해야 되는데, 그때 분할돼서 이제 전송된 그 패킷을 뭘 해야 되더라? 재조립해야 되더라. 재조립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각각 이제 전송된 그 패킷들에 대해서 ICMP 핑 메시지에 대한 그 응답도 이제 해줘야 되더라. 해서 재조립하고 응답하고 재조립하고 응답하고 이거를 수백 번을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뭐가 생긴다? 부담이 발생하더라.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공격 대상의 네트워크가 마비가 되더라. 이런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이 우리 이제 핑 오브 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외우지 않아도 핑 오브 데스가 뭔지 이 설명을 보고 이 정답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머핑이라는 거요. 스머핑이라는 거는 IP나 우리 ICMP 이 특성을 이제 악용을 해서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를 하나의 이제 사이트에 공격 대상지인 그 하나의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이제 보내서 네트워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그런 이제 공격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스머핑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명이 있을 때 내가 너한테 이제 패킷이라는 걸 땅 하고 이제 보내게 되면 이 너는 이제 패킷을 받았죠? 받았으면 네가 보내준 거 잘 받았어라고 응답을 이제 해줘야 돼요. 해서 패킷이라는 거 이제 주고받고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한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보냈을 때 상대방이 잘 받았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스머핑이라는 건 뭐냐? 내가 있고 만약에 개똥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격자가 이제 나예요. 내가 이제 개똥이를 공격할 건데 그때 어떻게 공격하냐? 이 개똥이의 IP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IP 주소로 나의 IP 주소를 속여요. IP 주소를 내가 개똥이의 주소로 이제 바꿔서 내가 마치 이제 개똥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IP 주소를 속인 다음에 우리 브로드캐스트 주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내가 이제 패킷을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다 하고 나왔는데 이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뭐냐? 브로드캐스트가 이제 방송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얘가 이제 방송용 주소를 보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방송용 주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한 학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학교에서 이제 교내 방송을 할 수가 있죠. 교내 방송을 하게 되면 그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방송을 다 들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서도 방송을 이제 하죠. 그러면 아파트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방송을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해서 내가 마치 공격자가 마치 이제 개똥인 것처럼 IP 주소를 속여서 브로드캐스트 이 주소로 이제 패킷이라는 걸 전송합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통신할 때는 패킷을 보내면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응답을 이제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내가 이제 패킷이라는 걸 보내게 되면 이제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우리 교내 방송, 아파트 방송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개똥이가 속해 있는 그 네트워크요. 그 네트워크에는 수없이 많은 그 컴퓨터들이 전부 다 이제 있을 거라고요. 만약에 이런 컴퓨터가 만약에 1000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개똥이의 주소로 IP 주소를 속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이제 패킷을 보냈기 때문에 이 패킷은 이 1000대 이 네트워크에 개똥이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모든 컴퓨터한테 이 1000대 컴퓨터한테 이 패킷이 전부 다 이제 전달이 다 된다고요. 그러면 이 각각의 컴퓨터들은 개똥이가 나한테 패킷을 보냈네? 그리고 이 각각의 컴퓨터들은 전부 다 이제 개똥이한테 싹 다 이제 응답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개똥이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응답을 전부 다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개똥이는 이제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걸 요걸 이제 정리해 보면 공격자 나요. 나는 이제 송신 주소를 공격 대상지의 IP 주소로 이제 위장을 한다고요. 내가 마치 이제 개똥인 것처럼 IP 주소를 이제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나서 이 개똥이가 속해 있는 그 네트워크요.
그 네트워크에 우리 이제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수신주로 해서 패킷을 이제 전송합니다. 해서 공격자가 이제 브로드캐스트 이 주소로 패킷이라는 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보내게 되면, 그리고 나면 내가 이제 보낸 이 패킷은 이 개똥이가 속해 있는 모든 네트워크 내에 모든 컴퓨터로 싹 다 이제 전송이 다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내에 들어있는 모든 컴퓨터들은 수신된 이 패킷에 대해서 응답 메시지를 보내줘야 된다고요. 응답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 공격자가 개똥이 IP 주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IP 주소를 속여서 보냈기 때문에 그 응답을 전부 다 누구한테 하더라? 우리 개똥이한테 집중적으로 응답 메시지를 싹 다 이제 전송을 이제 해주더라. 그러면 이 개똥이는 네트워크 과부하로 인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스머핑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머핑이라는 거는 IP나 ICMP 그 특성을 이제 악용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이제 보내서 네트워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그런 이제 공격 방법을 보고 우리가 스머핑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SYN 플러딩이라는 거요. 이 SYN 플러딩이라는 거는 TCP는 신뢰성 있는 그런 전송을 하기 위해서 3웨이 핸드쉐이크라는 이 과정을 이제 거친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거 먼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둘이서 이제 통신할 거예요. 통신할 때 그냥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낼 거예요. 보낼 데이터가 있을 때 맨 처음에 데이터를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기 위해서 SYN 신호라는 걸 먼저 보냅니다. 요 SYN이 내가 너한테 데이터 보낼 게 있으니까 동기 유지해줘, 그렇게 우리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보내면 상대방은 알았어, 내가 너랑 동기 유지할게, 그렇게 우리 이제 신호를 또 보내줘요. 여기서 이제 SYN이 동기 유지와 관련된 그런 이제 신호이고요. 그리고 ACK, 얘가 이제 긍정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동기 유지 해달라고 했으니까 알았어, 긍정적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면서 동기 유지할게, 그렇게 이제 보내줘요. 보내주면 그 신호를 받은 나는 또다시 상대방한테 동기 유지 됐구나, 이제 데이터 보낼 준비가 다 됐으니까 데이터 이제부터 보낼게,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또 대답을 또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나랑 너랑 이제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서 데이터 전송을 하기 전에 이렇게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신호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습니다. 이 과정을 보고 우리가 3웨이 핸드쉐이크,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TCP는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3웨이 핸드쉐이크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더라. 근데 이 SYN 플러딩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버가 한 대가 있을 때 이 서버를 이제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공격자가 있겠죠. 이 공격자가 가상의 클라이언트로 이제 위장을 해서 서버한테 이제 데이터 보낼 거 있으니까 동기 유지 좀 해줘,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버는 이 공격자한테 알았어, 동기 유지할게,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와 같이 이제 이렇게 신호를 이제 보내준다고요. 그러면 공격자는 여기서 이제 ACK 그 신호를 보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공격자가 또다시 이제 SYN 이 신호를 또 보내는 거예요. 또 보내면 알았어, 내가 너랑 동기 유지할게,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과 함께 이렇게 이제 SYN 신호를 또 보낸다고요. 그러면서 또 공격자가 또 SYN 신호를 또 보내고, 또 서버는 또 대답을 하겠죠. 또 공격자가 또 SYN 신호를 또 보내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서버는 또 긍정적인 대답과 또 함께 또다시 이제 신호를 또 보내주겠죠. 그러면 서버는 이 공격자랑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대기 상태로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해서 이 SYN 이 플러딩이라는 거는 공격자가 가상의 이제 클라이언트를 위장을 해요. 위장을 해서 신뢰성 있는 그 TCP 전송을 위해서 우리 3웨이 핸드쉐이크 이 과정을 이제 거치는데, 이 과정을 의도적으로 이제 중단을 이제 시켜요. 중단을 시켜서 공격 대상지인 그 서버가 대기 상태로 그렇게 놓여져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그 방법을 보고 우리가 SYN 플러딩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티어드롭이라는 거요. 티어드롭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데이터를 이제 송수신하는 그 과정에서 패킷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 패킷의 크기가 커서 여러 개로 이제 분할되어 이제 전송이 될 때 그 분할 순서를 이제 알 수 있도록 플래그먼트 오프셋 이 값과 함께 이제 전송을 이제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영화 한 편을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큰 이 영화 한 편이 있을 때 이거를 한꺼번에 한 방에 이제 던져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작은 단위로 전부 다 이제 쪼갠다 그랬어요. 그때 쪼개는 그 단위요. 그 단위 요 사각형 한 개를 보고 우리는 이제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패킷 단위로 이 영화를 전부 다 이제 잘라서 상대방한테 보내게 되면 상대방은 이 받은 이 패킷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재조립을 해서 그 파일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패킷 단위로 이렇게 잘라놓고 상대방이 이제 조립을 할 때 이 패킷이라는 걸 이제 가지고 재조립을 할 때 그때 그 순서를 이제 알 수 있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번호라는 거를 전부 다 이제 매겨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1번 패킷이야, 이건 2번 패킷이야, 3번 패킷이야, 4번 패킷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전부 다 이제 붙여서 보내주는데 그 번호를 우리가 이제 플래그먼트 오프셋 그 값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패킷의 크기가 커서 여러 개로 이제 분할돼서 이제 전송을 할 때 그때 이제 분할 순서를 이제 알 수 있도록 플래그먼트 오프셋 이 값과 함께 전송을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데이터를 보낼 때 1번 보내고 그 다음에 2번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내고 4번 보내고 5번 보내고 6번 보내고 해서 쭉쭉쭉 보내주면 되겠죠. 근데 도착할 때는 20번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어요. 23번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요. 7번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 16번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 이제 동호회, 자동차 동호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차가 만약에 이제 정모를 해서 30대가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부산으로,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놀러를 갈 건데 한 장소에 전부 다 30대가 모여서 동시에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목적지의 주소를 전부 다 알려주고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각각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도착하는 순서는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순서대로 보냈다고 해서 수신 측에서 순서대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먼저 도착할지 어떤 게 마지막에 도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해서 이런 이제 플래그먼트 오프셋 이런 각각 함께 전송을 해주면 수인 측에서는 이런 패킷들을 이제 수신한 다음에 그때 플래그먼트 오프셋 이 값을 보고 전부 다 재조립을 다시 한다고요. 근데 이 티어드롭이라는 이 공격은 오프셋 이 값을 의도적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요. 변경을 시켜서 수인 측에서 패킷을 재조립할 때 오류가 이제 발생하도록 그렇게 이제 일부러 이 오프셋 값을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인 측에서 일단 패킷은 다 받긴 받았는데 재조립하려고 봤더니 번호가 막 안 맞아요. 막 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재조립할 때 이제 오류가 발생할 거고 시간도 이제 오래 걸리겠죠. 해서 과부하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스템이 이제 다운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공격 방법을 우리가 이제 티어드롭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티어드롭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 우리가 이제 송수신 그 과정에서 패킷의 크기가 커서 이 패킷을 여러 개로 이제 분할해서 이제 전송이 될 때 그 분할 순서를 이제 알 수 있도록 플래그먼트 오프셋 이 값을 이제 함께 전송을 하더라.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이런 패킷들을 이제 재조립할 때 플래그먼트 오프셋 이 값을 보고 이제 재조립을 하면 되는데 그때 이 티어드롭이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이 오프셋 값을 변경을 시키더라. 변경을 시켜서 수인 측에서 이 패킷들을 전부 다 이제 전달받은 다음에 패킷을 이제 재조립할 때 중간에 이제 번호가 안 맞으니까 오류가 발생할 거고 그리고 시간도 이제 오래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과부하가 발생해서 시스템이 이제 다운이 된다고요. 이런 이제 공격 방법을 우리가 이제 티어드롭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랜드라는 게 나왔어요. 랜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랜드 어택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랜드 어택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패킷을 주고 받을 때는 내가 있고 너가 있을 때 내가 너한테 패킷을 이제 전송해 주면 상대방은 나한테 이제 패킷 잘 받았어 라고 응답을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렌더텍 이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개똥이 컴퓨터가 있어요. 이 개똥이를 내가 공격할 거예요. 얘를 이제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 송신 측은 개똥이다. 그렇게 해서 개똥의 IP를 이제 송신 측 주소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수신 측도 개똥의 IP를 이제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똥이가 이제 개똥이한테 이제 패킷이라는 걸 이렇게 전송하겠죠. 전송하면 그거를 이제 받은 그 수신 측은 송신 측한테 뭘 해줘야 돼요? 응답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패킷을 이제 전송할 때 송신 측 그 IP 주소랑 수신 측 IP 주소 모두 다 공격 대상의 IP 주소로 그렇게 이제 설정한다고요. 해서 송신 측도 개똥의 IP, 수신 측도 개똥의 IP 이렇게 이제 써서 패킷을 이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패킷을 받은 그 공격 대상이요, 개똥이가 개똥이한테 이제 패킷을 보내게 되면 송신 그 IP 주소가 자신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제 패킷을 보낸 거잖아요. 보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응답을 이제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신 측에서 이제 송신 측으로 이제 응답을 이제 수행해 주는데, 그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계속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킷을 계속해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한테 무한히 이제 응답을 이제 해줘야 돼요. 이렇게 공격하는 그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랜드 어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디도스라는 거요. 디도스라는 건 뭘 얘기하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버가 한 대가 있어요. 이 서버를 내가 이제 공격할 거예요. 공격을 할 때 이 서버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 보게 되면 여러 대 이제 PC들이 있겠죠. 이런 이제 PC에서 네트워크에 이제 취약점이 있는 그런 이제 호스트를 전부 다 이제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한 다음에 그런 취약점이 있는 그런 호스트들에다가 우리 이제 분산 서비스 공격 툴이라는 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해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이제 악성 코드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취약점이 있는 그런 이제 호스트에다가 악성 코드를 이제 심어서 그 컴퓨터들을 우리 이제 에이전트, 우리 이제 좀비 PC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공격자일 때 이 공격자가 이 좀비 PC 있죠? 우리 이제 분산 네트워크 공격 툴이 설치되어 있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량의 이제 트래픽을 막 서버한테 보내는 거예요. 대량의 이제 트래픽을 계속해서 이제 전송하다 보면 이 서버는 결국 이제 다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버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디도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디도스를 우리가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분산된 그런 이제 공격 지점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그 공격 지점이 여기서 에이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 분산된 그런 공격 지점에서 한 곳의 서버에다가 분산 서비스 공격을 수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디도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때 네트워크에서 취약점이 있는 그런 호스트들을 이제 탐색을 해요. 탐색을 한 다음에 그 호스트에다가 이제 분산 서비스 공격 툴 악성 코드를 전부 다 이제 심어버립니다. 심어버리고 내가 이제 해커라면 이 해커가 이 에이전트 그 컴퓨터한테 원격으로 이제 공격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다고요. 해서 분산 서비스 툴 이걸 이제 에이전트에 설치한 다음에 이런 이제 취약점이 있는 이런 컴퓨터들을 우리 에이전트 좀비로 이제 만들어서 디도스 공격에 이용하는 그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디도스, 우리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 공격 유형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